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거침없이 사이킥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가득 정신과 김두영 원장입니다. 제가 정신과 전문의로서 또 소아정신과 전문의로서 많은 아이들과 또 성인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모든 분들에게 존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잘 견뎌내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위기 앞에 동반되는 정서 문제 저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서서 이겨내시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이들의 문제, 그 학습의 문제, 그리고 부모님께서 어떻게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하시고 또 도와주실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비고츠키라고 하는 분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특히 정신의학적 입장에서 여러 발달 이론들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비고츠키 인지발달 이론이 저에게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왔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학습에서나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는지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조금 썼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건 인터넷 상에서도 많이 찾아서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좀 보시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실제적인 발달 수준의 상태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으로 아이가 도달해서 발달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이 차이가 있는데, 실제적인 발달 수준과 잠재적인 발달 수준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고츠키는 어떻게 불렀느냐? 근접 발달 영역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근접 발달 영역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혼자만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발달 수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아이가 혼자 걷고 혼자 뛰고 또 혼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고요. 또 이제 말을 좀 시작하려고 하고 옹알이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시도들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점점 발달을 이루어서 잠재적으로 아이가 도달해야 되는 발달 수준이 또 있고, 현재 아이가 혼자 해낼 수 있는 발달 수준,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의 사이에 있는 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JPD라고 합니다. 이 영역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비고츠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것을 좀 떠올리시면 좋겠는가 하면, 아이가 이제 언어를 배우고, 물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이렇게 하는 것도 실제로 아이가 엄마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거 좀 재미있는 표현이 좀 없나요? 자, 엄마라고 해봐라고 하고 아이가 엄마의 입모습과 소리와 엄마의 반응을 듣고 그것을 따라해서 엄마라고 하게 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근접 발달 영역에서의 자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아기 때니까 조금 저는 어떤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아이가 이제 연산을 이제 좀 하기 시작했고 초등 수학을 배우면서 계산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아이에게 바로 더 높은 수준의 그냥 뭐 학습을 바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되는 거죠. 더 빠른 방식. 그러니까 아이가 현재 실제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수준과 잠재적인 발달 수준을 훌쩍 그냥 뛰어넘게끔, 뭐 예를 들면 아이에게 중학교의 그런 수학 공식 같은 것들을 부모님이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워봐. 이렇게 두 가지 수를 x와 y로 놓고 식을 세우면 금방 문제가 풀린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이 비고츠키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그렇게 아이에게 현재의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바로 뭔가 더 높은 지식의 수준이나 인지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분의 직접적인 지도나 끌어당김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근접 발달 영역에서 발달이 일어나게끔 좋은 자극을 하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이에게 생각하게 해주고 깊이 고려하게 해주고 다음 단계를 쉽게 넘어가도록 그냥 우리 그런 말 있죠. 유태인의 교육 방법 중에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선을 낚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런 측면하고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접 발달 영역에서의 좋은 자극은 아주 이렇게 작은 아이의 그 수준과 요구에 맞춰서 이 지도하시는 부모님이든 선생님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조금씩 아이를 끌어당겨 준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그 작은 도움이나 작은 이 건드려짐에 의해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잠재적인 발달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에서의 중요한 설명입니다. 제가 왜 많은 발달 이론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설명이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는가. 제가 진료를 하면서도 그렇고 저도 뭐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 왜 저는 이런 의문을 한 가지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또 일론 머스크와 같은 창조적이고 완벽하게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잘 나타나지 않는가. 물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대한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한 부분도 저는 한국적 교육의 특별함에 또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항상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양질의 수준 높은 교육을 일방적으로 주입받고 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근접 발달 영역에서의 실제적 발달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담아두기만 하는 거죠. 마치 내가 추수한 곡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렵게 농사지은 주입 곡식을 그냥 내 창고에만 넣어뒀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물론 때로는 유용하죠. 그러나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는 모이게 될 텐데 그때 가면은 내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 내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부어줬던 것에 의한 지식이라면 그것의 한계가 역시 좀 명확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 비고츠키 인지발달 이론을 우리 고사성어에서도 얘기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졸탁동시라고도 하고 줄탁동시라고도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기 병아리가 부화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이 달걀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전한 형태의 그 보호막으로부터 언제 나오게 될 것이냐. 자, 그럴 때 어미 닭이 너무 빨리 그
보호막을 깨트려 버리면 준비가 되지 않은 병아리는 아마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 반대로 너무 늦게 이 테두리가 제거된다고 해도 스스로 건강하게 바깥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이다 하는 그 이론과 놀랍게도 비고츠키 인지발달 이론은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너무 진지하죠? 자,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를 이 근접 발달 영역에서 좋은 자극을 줄 것인가? 비고츠키는 두 가지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 이론적 용어 설명 중에 한 가지는 그 비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스카폴딩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이렇게 점점 올라갈 때 건물의 이렇게 바깥에 발판이라고 하는 쇠로 된 이렇게 발판들이 먼저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부착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밟고 올라가는 것인데, 이 비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근접 발달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요구에 맞춰야 되고, 민감하게 그 한 층 한 층을 올라갈 때 조금씩 도와준다고 하는, 좋은 자극을 주신다고 하는 것에서 이 그 비계 이론, 이 스카폴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하나 제시하시더라도 충분히 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주셔야 됩니다.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 아이에게 챌린지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조금씩 높여서 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비고츠키 인지발달 이론에서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은 뭐냐,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근접 발달 영역에서 좋은 자극을 주고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잘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갈 수 있게 돕느냐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비고츠키는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상호작용이란 말, 저희 정신과에서는, 특히 소아정신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말이죠. 자, 그 중에서도 타인과의 관계, 그 중에는 부모님도 들어가고 동료나 친구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기반이 되는 것을 뭐라고 봤느냐, 따뜻한 정서와 긍정적인 반응과 예민함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론적으로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정서적으로 아주 결합되어 있는, 안정감 있는 결합 상태에 있고,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좋은 반응을 돌려주심으로써 이 건강한 근접 발달 영역에서의 자극을 하실 수가 있으며, 또 한 가지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친구와 동료 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관계 맺는가를 사실은 좋은 동료와 좋은 그룹에서 그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인지발달 이론이라 그래서 공부나 학습에 대한 말씀만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 중에는 이 상호작용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고츠키의 또 인지발달 이론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은, 이전의 다른 발달 이론과는 조금 다르게 학습과 아까 말씀드린 이 근접 발달 영역에서의 좋은 자극을 주는 그러한 외부의 자극이, 후천적인 자극이 실제 아이를 굉장히 다르게 만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생물학적인 또는 유전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또 크게 봤던 부분도 있는데, 비고츠키는 이제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물론 유전적인 것에 영향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내에서는 최대치까지 가보고 효과적으로 가보자고 했던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언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아이가 이너 스피치라고 하는 혼잣말 또는 그런 내적 언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아이에게 의미가 있고 다음에 학습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단이 된다고 봤습니다. 언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공부한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전달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류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집대성된 것은 비고츠키가 러시아의 유대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 잘 아시는 하브루타,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토론식의 교육이나 의견을 나누는 함께하는 공부와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인지발달 이론 중에 비고츠키의 이론 말씀드렸습니다. 일방적인 교육, 좋은 학원만 보내면은 아이가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야 됩니다. 쉽게 금방 떠올리고 답안지 보고 어떻게 푸는지 외우는 공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하루에 한 문제라도 좋습니다. 아이가 내 것으로 만들고 나만의 방식을 찾아내고 답안지에 없는 나만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어야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어려움, 갈등, 상처에 대해서 너무 훌쩍 뛰어넘어서 어른의 입장에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은 힘든 시간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잠재적 발달 영역에서 조금씩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있으셔야겠죠. 아이를 기다려 주셔야 되겠고 아이에게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웃음이 하나도 없는 너무 진지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용어 그리고 이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세상 여러분 잘 견뎌내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이겨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거침없이 사이킥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에게 어떻게 잘 키우실 수 있는지를 깊이 연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거침없이 사이킥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